자신의 그 XX를 만지면서 자유행위를 하면서 여성들이 오면 그걸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이건 뭐 상습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습이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진짜. 끝까지 이 할아버지는 이제 이 할아버지 왜 이래 이거 상습이 로망이지, 아니라는 완전히. 거예요. 상습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2주 전에 이제 아울러서 2주 전에 문단에서 말이죠. 미투 운동을 이제 촉발시키신 분이 있잖아요. 이 문단에 이제 한국 문단의 이 잘못된 고은과 같은 이윤택과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이러한 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으로 여러분들 상을 받으신 분이 있죠. 이 최영미 시인이죠. 최영미. 이번에 이분이 이제 사실 이 고은 관련해서 이 미투 이것을 폭로하셨던 시인인데 서울특별시에서 그 성평등 상대에 성평등상, 근데 대상이나 수상을 했어요. 최고의 그랑프리죠. 대상을 받았는데 그 상 받고 2주 만에 말이죠. 10억 7천만 원의 고은이 이 최영미 시인 등 세 사람을 언론사까지 2명 등 이 언론사까지 해서 자그마치 10억 7천만 원의 손배소송을 걸었대요. 그러니까요. 참 10억 돈도 많아요. 이게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분이 민사 소송을 걸었거든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건지 뭔지 자기를 이렇게 미투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추행을 안 했다. 안 했으므로 나를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은 형사 고발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최영미 시인하고 또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또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한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한 꼼수가 있어요. 뭐냐면 민사 소송에서는 무고가 없습니다. 무고라는 죄가 없어요. 아니면 말고요. 뭐냐면 10억 7천만 원을 이제 보통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건 당신은 금원을 요구할 정도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게 없다. 그러면 기각. 그러면 끝. 아니면 10억 7천만 원 너무 비싸다. 한 1억만 받아라. 라든가. 이게 민사소송법의 이제 재판부의 이제 결정입니다. 그런데 10원도 줄 수도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재판부가 명예훼손 당한 게 없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없다. 당신은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신을 그 직시해서 당신이 실제 있었던 것을 공익이니까 공직자니까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한테 금원을 이 피고들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빵원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달라요. 이게 형사고발을 해갖고 명예훼손죄로다가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래갖고 이 최영미 씨나 또 다른 시인을 갖다가 만약에 이 고은 할아버지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고소인으로 이랬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이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피고소인이 이 고은을 상대로 또는 그 사정기관이 직권으로 이 고은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지금 정봉주처럼 똑같이 무고 혐의로 이 사람을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은은 아는 거예요. 왜? 옆에 여러분들 뭐 판검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을 거고 뭐 난다긴다는 법조계 인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고은이. 그리고 자기가 뉘우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형사 고발은 고소는 못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고로 자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못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나 또는 자기 주변에 내가 억울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민사 제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성 있는 10억 7천만 원 근거도 없습니다. 10억 7천만 원을 달래는 그러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환산해 갖고 10억 7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없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고은이 이 자기가 명예훼손을 상대편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을 원고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자기가 어느 누구를 어떠한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요. 그거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을. 근데 고은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최영미 씨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는지를 입증하려면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최영미 씨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나서 남에게 소송을 당해 보기는 처음이랍니다. 이제부터 말이죠.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싸우려니까 기운을 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러니까. 전투 본능이죠. 예? 우리 최영미 시인이 말이죠. 고은 너 뉘우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못 뉘우쳤구나. SNS상에 그런 논조의 말이 있어요. 글을 올렸어요. 뉘우쳤는 줄 알았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나 이제 밥 좀 잘 먹고 한번 한판 해보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 최영미 시인이 같이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운 하면 뭐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인은 마음이 곱고 참 투명하고 맑고 한데 시인이 소파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거기를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자기 거를 남들에게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소송을 내고 야 이거 진짜 그동안 이름을 고운으로 바꾸면 안 되겠네요. 이름이 고운이라는 거가 너무 좀 안 어울려요. 예, 안고은. 성을 붙여줘야 되겠다. 안고은. 예, 안고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그 고운의 이러한 그 추잡한 행위는요, 증인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최영미 씨만 얘기했는데요. 사실 또 최영미 씨의 폭로를 뒷받침해주는 나도 봤다라고 하시는 박진성 씨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사들이 말이죠. 고은의 단골 카페에서부터 그동안의 행적들을 말이죠. 다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고은이 다녔던 뭐 단골 손님들도 같이 만나서 인터뷰도 따보고 이 고은의 이러한 행위는요. 굳이 제가 고은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 옛날 지금 이제 이분이 우리 나이로 86세인데요. 뭐 그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좀 뭐 인지상정으로 뭐죠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됐었다. 좀 성추행이.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갖고 말이죠. 손 한 번만 잘못돼도 이건 성추행이다. 뭐 이런 논리로 고은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기가 글에 올린 대로 말이죠. 자기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습적인 추행을 안 했다. 그럼 상습적인 추행은 안 하고 단순 추행을 한 건 추행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논리로 말이죠. 이 시인이라는 분이 이 고은 그러면 뭐 전 세계의 노벨 문학상 한국 대표로 늘 후보에 올랐던 전문 후보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시인 되시는 분이 앞뒤 모순에 자가당착인 그러한 글을 올려갖고 말이죠. 추행을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하는 건데 뭐 가끔 했다는 거지 상습적인 건 안 했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렇게 미투 폭로를 한 자기한테 그러한 것을 사실관계를 폭로한 그 피해자들에게 항해해서 오히려 손해배상 민사소송 10억 7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법이 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뉘우칠 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자숙할 줄도 모르고. 예, 연세가 말이죠. 86세면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구순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어르신이 이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참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아까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는 정미용 선생님이 마지막 한 말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용서하고 너그러워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말이 말이죠. 딱 그 말이 이 고은 할아버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정미용 선생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이죠. 피해자들한테 잘못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른이 그렇습니까? 지탄 받아도 잘못했다는 사람한테 지탄해봐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으면요. 고은은 영원히 죽고 나서도 아주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거고요. 이미 뭐 조희연 아주 좌파 성향의 교육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에 기재된 고은 씨의 그 교과서에 기재된 부분 이것을 지금 삭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은은 말이죠. 이제 뭐 좌우 이런 걸 다 이념을 떠나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거. 아울러서 좀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것은 말이죠. 왜 이렇게 미투를 폭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이 많은지 외국의 그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말이죠. 이 한국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이거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유엔 여성차별철폐
부의장이라고 합니다. 루스엘 펄린 이 부의장,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며 이러한 것들이 미투 폭로만 하면 거꾸로 뭐 명예훼손이다, 뭐 무고다 등등의 말이죠. 민사 소송을 해서 돈을 물어달라, 뭐 이러한 소송들이 남발되는 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엔의 여성 부의장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현상들이 이러한 강력한 전략에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냐 이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 어렵게 입을 연 이 미투 성추행 이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식으로 한국이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지나간 이 미투 사건이지만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사이에 반성하기는커녕 말이죠. 거꾸로 말이죠. 이 틈만 있으면 말이죠. 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우리가 대국민 여론 조작 여기에 올인되어 있는 동안에 이 아주 파렴치한들이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미투 사건에서 아주 제일 파렴치한 그럼 누구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맞죠? 안희정? 예, 맞죠.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의 경남고등학교 동기동창 이윤택 예술감독이라는 분. 이윤택, 안희정처럼 생겼네. 예, 이 사람 유사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요. 저번 5월 9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저번 달 20일서부터 6월 20일서부터 첫 공판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하도 뉴스가 안 하니까 예? 환경부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이 미투 이 사람들 한번 낱낱이 한번 오늘 신의 한 수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지금의 근황을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6월 20일 날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는데 이윤택이 누굽니까?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로 도배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예? 지자체 선거 끝나면서 그냥 뭐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6.13 지자체 선거 6월 20일 날 첫 공판인데 이윤택 뉴스 보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참 공판 준비 기일인 5월 9일서부터 흘러나온 이윤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것 또한 어처구니 없고 가관입니다. 역시나 이 좌로 경도되어 있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을 이 이윤택이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입으로 과거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TV 공개 지지 논평을 냈어요. TV에 나와서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좋아한다고 말이죠.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왜? 우리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말이죠.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윤택이가. 그런데 그 총체적인 걸 들여다보니까 독보적인 성폭력범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법정에서 한마디로 말이죠. 공판 준비 기일서부터 전면 부인했대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자기는 좀 독특하지만 연기 지도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었다. 연기. 그리고 이 안마는 너무 이 합숙훈련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와서 좀 안마 좀 해달라 그랬다. 근데 내가 갑자기 뭐 손을 끌어당겨갖고 성추행하고 이런 건 없다. 안마만 시켰다. 그리고 뭐 뒤에서 끌어안고, 예, 어디를 만지고, 뭐 무슨 뭐 나무젓가락을 쓰고 이거는 자기가 이 연극에 아주 자기는 연극에 관심,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다. 나무젓가락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배도 만지고 뭐 어디도 만지고 어디 만지는 게 자기만의 뭐냐 이 마이크 없이 연극에서는 마이크 없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대, 이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호흡법을 할 때는 자기가 항상 이 가슴도 만질 수도 있고 연기 지도를 하다 보니까 배꼽도 만질 수 있고 또 다른 뭐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자기만의 독특한 아주 방식의 연기 지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윤택이가. 근데 여러분들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제가 이거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분들도 아니, 여러분들도 웃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참 여러분들 그 이윤택은 말이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그 젊은 그 극단에 있는 연기자를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것도 연기 지도 방법인가요? 예. 그러면 무슨 호흡법을 가르치는데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아니 무슨 호흡법을 가리키는데 임신을 시킵니까? 그럼 무슨 그건 아역 배우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이윤택이 어이가 없네. 법정에 나와갖고 말이죠. 이 판사들을, 이 재판장님들을 뭘로 알고 말이죠. 아니 자기가 이 나라의 뭐 연극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말이죠. 숨쉬기 운동도 할 줄 몰라서 그런, 자기가 가리키는 호흡법 중에 하나가 임신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그 극단에 있는 소속돼 있는 단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2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윤택이 200만 원을. 예? 그러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위로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윤택이 그 임신해서 병원에서 그 아이를 낙태하고 온 극단의 그 여성을 재차 너는 앞으로 내 거다 이러면서 계속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근데 무슨 호흡법이 말이죠. 임신시키고 또 추행하고, 이거 호흡법은 몇 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윤택이는 제가 판사였으면 묻고 싶어요. 피고, 당신은 근데 그 호흡법을 몇 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죠. 예, 자기만의 독특한 훈련 방법이다. 연기 지도, 이 호흡법. 예? 마이크가 없이 이 발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은 배에다 힘을 주고 뭐 어쩌고 하면서 배 만지고, 가슴을 힘을 주고 어쩌고 하면 또 가슴도 만져야 되고, 예? 항문을 쪼여야 되면서 소리 지르면 또 거기 항문도 만지고. 아니 무슨 연기 지도법이. 아니 그냥 힘을 줘라 말로 하면 되지. 그 힘 줬나 안 줬나 자기가 손가락으로 다 확인해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저는 이거 동의 못해요. 근데 뭐 판사님들도 이거 뭐 동의해 주겠습니까? 예? 재판장님도. 그 여러분들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요. 이 좌파들 보면, 자, 정봉주 그렇죠. 좀 전에 그 고은, 그 변태 할아버지, 그거 그렇죠. 지금 이윤택,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런 재판을 받고 있어요.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판사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돼가 있으면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뉘우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면 부인하고 말이죠. 자기가 그 단원에 교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호흡을 가리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피해자가 얼만큼이나 되냐면요. 2016년도 12월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2월 달에 미투가 터져요. 이윤택이게. 왜? 올해 그 2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벌써 꽤 됐네요. 이렇게 조용히 된 거예요. 근데 12월까지를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막 그 고은 할아버지는요, 뭐 술집 가서도 다방 가서도 누워서도 별짓 다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파악이 안 되고, 정봉주는 뭐 그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이는 몇 명 돼요. 김지은 씨하고 또 하나 있어요, 여자. 예. 그래서 안희정은 한 두세 명 되고, 정봉주는 하나. 그리고 고은 할아버지는 수도 없어. 그 할아버지는 뭐 누구를 몇 명 했는지 몰라. 막 술집 가서도 했다 그러고 다방 가서도 했다 그러고, 아주 그 할아버지 옆에 앉질 않으려고 그랬대요. 앉으면 그냥 그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예. 그것도 무슨 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것도 시 교육법인가? 허벅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여튼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이 좌로 경도되신 분들의 보면 특이해요. 근데 이윤택은 말이죠. 2010년도 12월까지로 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된 그 피해자가 말이죠. 여배우가 8명. 근데 이윤택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여배우들은 이쁘잖아요. 여배우 8명에 말이죠. 23차례. 네? 23차례. 이제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23차례 이제 이윤택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호흡 지도를 해준 거죠. 호흡. 23번. 호흡 지도.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임신도 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배우 8명에 23차례.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자가 많냐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사사건의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어요? 소송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이 넘게 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소시효인데, 이 공소시효가 넘어가지고 이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사건으로 재판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또 이윤택에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여다보니까 공소시효 전까지 그냥 포함하면요. 자그마치 17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7명이면 이게 17명 전부겠냐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노회찬 의원이 이것도 의혹제기라면 의혹제기인데 노회찬 의원이 죽었는데 5천만 원 받고 강연료로 2천만 원 받고 하고 거기까지 하면서 수사가 더 되려고 막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노 의원께서 그것만 받았겠느냐? 예? 자기 동기동창 도모 변호사를 매개체로 해서 경공모 돈도 많은 경공모가 1년에 예산이 11억을 썼대요. 표면적으로 쓴 돈만 11억 원. 그런 단단한 이 경공모 이 조직에서 그래도 노회찬 그러면 누굽니까? 정의당 멤버를 다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만 줬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이윤택이도 여기 나온 게 여러분들 17명, 62차례. 그럼 여러분들 17명만 생각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럼요. 예, 17명 중에서 자그마치 60% 70%가 공소시효가 넘어가면서 공소권 없음이 돼갖고 재판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예, 자기들은 고소는 안 되죠. 여러분들 공소시효가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8명 사건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혼나야 된다. 이윤택이. 혼나야 되는데 이윤택은 아니다. 혼날 문제가 아니고 난 합숙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단원들 한두 명 들어와라. 그래서 다리도 주무르고 또 피곤하다 보면 뭐 꼭 다리만 주무를 수는 없지 않냐. 혼자 합숙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석구석 피곤한 데는 다 시킨 거예요.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뭐 성기를 왜 만졌어요? 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오고 싶은 대로 실제로 뛰어나온 분도 있고, 성기도 손을 막 성기 근처에 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은택 씨는 이제 그것도 피곤하다는 거죠. 자기가 합숙하면서 피곤했기 때문에 시킨 거다 이건데. 진짜 이거 분노해야 될 일인데 눈이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황당해서. 이윤택의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웃기니까 황경구가 뭐 더하거나 뺀다. 저는 그런 뉴스 절대 안 하시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세요. 이윤택이 그렇게 말했나 안 말했나. 이윤택은 뭐냐. 다 뭐든지 안마는 시켰다. 구석구석. 근데 피곤해서 합숙훈련하면서 피곤해서 시킨 것뿐이지 뭐 손을 끌어다 어떻게 하고 성추행을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본인이 이윤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액면 그대로 이윤택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도해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 호흡법을 배워서 성공한 연예인들이 있다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 배우들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호흡법 때문에 연기 망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윤택은 말이죠. 사실 그 변론이라고 자기 변명이라고 변명을 하긴 하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말이죠. 참 변태는 맞구나. 변태죠. 아니 피곤하면 말이죠. 어깨, 목, 다리 그러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아주 특이한 체질인 거죠. 구석구석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차마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거 사실입니다. 여성 한 명이 와서 안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둘을 부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큰일 나려고 이 자료는 다 남는 건데 신의 한 수에서 신 대표가 이거 지워버리면 다 남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한 명만 다 불러서 이렇게 막 구석구석 안마시킨 게 아니에요. 2명이 들어가서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윤택이라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동기동창 경남고등학교가요 아주 재미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뭐 황교안, 노회찬 뭐 등등 뭐 많잖아요. 경기고 72학번들 뭐 도모 변호사도 그쪽이다 하는데 이 경남고등학교도 아주 재미난데요. 경남고도 뭐냐면 문재인도 있죠. 지금 말하는 이윤택이도 있죠. 그리고 그 1년 선배 김무성이도 있어요. 우리 한국당의 김무성. 예, 그쪽 경남고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그 일본 포르노가 그냥 막 그 자기 컴퓨터에서 막 얼로 날라갔다 들어왔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포르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근친상간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걱정하느냐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나라의 걱정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상인들, 중소 상인들을 등쳐먹은 부산저축은행을 변론할까? 응? 뭐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항상 평생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저기 막 부인 되시는 거 김정숙 여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뭐 포르노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걱정하기도 주무실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막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컴퓨터 파일에서 얼른 막 가버린 거예요. 막 가고 그거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왜 보냈지 나한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역시나 이윤택이 말처럼 자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수. 그러니까 이윤택도 마찬가지예요. 안마 시킨 건 맞지만 우리가 합숙하면서 서로 피곤해서 내가 안마를 받은 거지 성추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자기가 신체 부위를 구석구석 만져가면서 가르친 건 자기가 연극에 대한 열정이 강하대요. 다 있어요. 그대로 제가 여기 불러드릴까요? 자신이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 지도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건 성추행이 아니래잖아요. 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예? 재판부가 혹시 참 마이크도 안 쓰는 그러한 아주 연극에서 그 성대를 튀어주기 위해서 그 호흡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만져가면서 참 애를 썼네요. 이렇게 판사님이 인정할지. 무죄입니다. 인정할지. 예. 판사님이 이렇게 인정할지. 넌 역시 또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는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 전혀 안 하는데 이왕 나온 김에 이 미투 사건들 있잖아요. 정봉주, 고은, 이윤택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약속하지만 신의 한수 뉴스에서는 끝까지 따라 취재할게요. 그래서 진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